2025년 9월 6일입니다. 오늘은 좀 그냥 방송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대도서관이 죽었네요. 개인적으로 대도서관 프로그램에 두 번인가 출연? 3번 정도 출연했고 다른 번호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터 시장을 거의 초기에 열었던 사람. 물론 이제 김프로 TV가 가장 성공한 어떤 그런 크리에이터지만은 거의 뭐 초반부에 어떤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댓글도 달리고 그러지만은 뭐 개인적인 사야, 뭐 이혼하고 뭐 개인적인 사야, 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너무 안타깝고 아직 젊은데 저보다 10살이 어리죠. 46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고동현, 이름이 동현 씨인데 아이고 뭐 지병이라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심심한 삼가 거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 양반 다른 많은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예. 또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 관련해 갖고 이규원이라는 사람, 뭐 황현산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국혁신당의 주요한 간부들, 고위정 검사를 지낸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민정 라인에서 조국과 같이 뭐 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그 사과하고 뭐 이런 거 다. 근데 그 바로 뒤에 그러니까 이게 급조된 정당 혹은 뭐 앞뒤 그 손발이 잘 안 맞는다.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검사 출신의 법률가 혹은 뭐 소위 말하는 서운함, 뭐 50대, 60대의 꼰대 아저씨들 눈에 그게 무슨 성희롱이냐? 뭐 흔히 말하는 말을 좀 잘못한 거지. 그건 범죄도 아니다. 뭐 딱 예를 들면 딱 법적으로 딱 뭐 구성 역할에 맞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금 뭐 이전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딱 그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는 다 해결했다. 우리가 뭐 조국은 당원 아니었다. 조국이 왜? 조국이 뭐 책임져? 당원이 아닌데. 당원 된지 뭐 다시 먹다 얼마 돼. 법적으로 사실은 다 원하는 대로 해줬고, 뭐 이겁니다. 이건 이제 법률가 혹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법률가는. 근데 본인들은 국회의원이면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라는 것을 도대체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그냥 잘 해결하면은 별일 없을 거라고 사실 저는 어제 그저께 초기만 해도 조국이란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수습만 비교적 하면 뭐 딱히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의 조국의 태도로 봐서는 이거는 말 그대로 조국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정도의 정치적 능력도 없고 정치적 능력이면 많이 문제가 아니라 성의지 감수성 문제부터 있고 판단 능력도 없는 헛꿈 꿈을 꾸는 몽상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결국은 민주당의 상당수 주류들도 돌아서고 이런 기본적으로 그들의 실력, 그들의 성의 잠성의 모습, 처참한 모습이죠.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가 사과하고 최고위원들이 사과하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황현산 사무총장, 사무부총 이규현 사무부총장이 나와갖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니까, 품위유지 위반이니까, 팩트가 잘못 따놨다 이런 소리를 왜 했냐 이 말이에요. 아예 자신이 없으면 그런 유튜브에 나가질 말든가. 이 등신짓을 한다는 거예요. 바보들. 이규원, 황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서 정치적인 자살, 자기들의 정치적인 자살을 다 깎아먹고 이게 지들이 법률가인지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적으로 허위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빵점인 인간들인 거고, 그럼 계속 검사의 짓을 하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하든가. 응? 왜 당의 사무부총장이 정치인이잖아. 정치인. 국회의원 12명이 있는, 국회의원 12명인 3당이잖아요. 3당. 제3당. 그래서 그따위로밖에, 그러니 모질이들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럼 주변에서 소위 어제 그저께 제가 계속 했던 신장식이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애들이 아닌 애들이 그럼 좀 말리든가, 나가서라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고 싶은 말 있어라도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좀 지금은 좀 고개 숙여야 될 때 아닙니까라고, 그 정도의 그 조직적인 것도 없는 그냥 아사리 판 정당이 아닙니까?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 그냥, 아이고, 모질이들 저런 것들을 무슨, 그래서 한심하다. 그래요, 맞아요. 법적으로 범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허민숙 같은 사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본인들의 주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당연히 이 부분은 부적절했고, 부적절했다고 당내 기부라든가 당내에서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딴 소리를 하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부적절하고 포함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제명까지 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고, 그죠? 근데 또 여기서 나오는 게 관련된 조국혁신당에 관련된 이것을 왜 5살째 경찰 놈들은 질질 끌면서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느냐. 벌써 5달이 지났다. 그건 사실은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능력도 없고 경찰인데 이미 오래전에 5살 전에 이미 접수가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절단 다 마무리됐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 그냥 꽁치고 있는 거. 이게 보통 경찰이든 검찰이든 흔히 말하는 수사기관 애들이 불편할 것 같으면은 다 그냥 꽁치고 있는. 그럼 이럴 때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 형사적인 처리를, 수사를 제대로 좀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를 들면 검사애들이 사건 가지고 수사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그냥 꽁치고 있을 때, 계속 경찰도 마찬가지로 꽁치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에서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거를 일종의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외부에서 그러면 압력이라고 그러고, 내부적으로 하면은 지들끼리니까 사실은 그러지도 않을 거고. 어제 그 법무부 장관 법률보좌관인가 이냐는 조상호란 애가 변호사애랑 정필승이랑 또 변호사애랑 이거 가지고 한판 붙었는데,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 신장식이하고도 얘기했지만, 수사기관이 이게 확대해서 무한정 부풀리는 수사와 암장시키는 수사, 극과 극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닌 뭔가 빠진 수사인데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의도가 없는지 무능해서 그런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좀 전에 보니까 아니 사실 뭐 이 좀 이따 말하려고 했던 그 서대문 경찰서의 유괴미수 사건, 이게 지금 뭐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게 웃긴 거는, 그래서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검사 출신이죠. 얘는 경찰, 법원 다 비판을 한다. 이게 말 같지도 않아. 이게 무슨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 즉, 아니 경찰과 법원이 영장 기각이 말이 돼, 이게 위험한 사건인데. 그러면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한 거냐? 아니면 법원이 수사는 제대로 한 것을 법원이, 이 판사람이, 영장 전담 판사람이 이게 뭐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주진우 같은 애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이게 영장이 기각될 게 아닌데 이게 뭐냐? 그 무능력한 경찰과 이 법원을 다 비판하는 거죠. 근데 뭐 내용을 알아야지. 그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형사과장, 서동경찰 형사과장 이대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방송 나와갖고 그 히든아이 같은 데 나와서 방송할 시간은 있고 이런 거 제대할 시간,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것이 요즘 계속 뭐 저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 가서 경찰들 아니면 그걸 담당했던 그 형사과장이든 아니면 뭐 수사팀장이든 CSI 팀장이든 지들이 했다고 했어. 그래서 그 사건 기록을 뭐 풀어놓는다고 쫙 해. 그래, 그건 얘네들이 수사를 익힌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검사가 뭘 이렇게 다 아는 아이들 기소해갖고 유죄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피해자나 아니면 혹은 다른 그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저 경찰 그 수사했던 애들이 이건 우리가 보기엔 이건 잘못된 거고 아니면 부실한 거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유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 유죄는 살인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상해치사를 받아? 아니 이건 살인죄로 유죄를 받았다 하도 있지만 수사를, 이건 고의적인 범죄로 수사를 해갖고 그걸 유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발적 살인을 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들은 자리가 박수 쳤고 승진했다. 그것도 잘했다고 와서 방송 나와서 떠들고, 그걸 또 방송에 있는 방송사는 또 그걸 만들어갖고 마치 이게 되게 진실이냐 정의이냐 떠들어대.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연공원 형사들에 나온 저 사건 저 수사팀은 저건 왜 쟤네들이 저런 소리 하느냐, 우리는 인정 못한다. 인정하는 이유는 유죄 받았기 때문인데 유죄 받은 게 사실은 잘못된 유죄다, 이렇게 유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이게 다 사실 다 같은 하나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수사의 주체가 수사를 되게 막 부풀려 갖고 한 건지 진짜 암장해 버린 건지 뭔가 놓치고 한 건지 수사 방향이 틀린 건지 수사의 능력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확인해야 되는데 조상호는 그러니까 그거를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줘갖고 검사가 하도록 해야 된다. 얘들이 경찰이 어차피 지들은 한통속이니까 아무리 검찰이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해도 그게 맞는 얘기를 왜 그러냐. 경찰 놈들이 같이 관련된 사건을 어차피 민원을 넣어도 그 민원이 대통령실 갔다 어디 갔다 다시 또 그 애들한테 가요. 또 이게 아니라 약간 비틀어 갖고 딴 수사팀으로 간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를 눈치를 봐서 다르게 할 수 있냐 지금.
그러니까 조상우는 그 얘기를 한 거고, 정필승은 아니 다른 수사 경찰 내에 다른 게 하면 되지. 근데 그 정필승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 다 할 수는 있어요. 똑같은 얘기. 법적으로는 아니면 규정상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서로 한통속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조상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로 가야 된다는 거고, 정필승은 왜 꼭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거 어떤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다른 규정을 넣어서 하게 하면 되지라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즉 조상우의 말은 그래 그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맞지만 지금까지 검사애들이 그런 작은 걸 가지고 한동훈이 같은 놈들, 윤석열이 같은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검사애들이 그 작은 걸 가지고 부풀리고 확대해갖고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막 이 다른 별건 수사를 해대는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게 정필수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동훈이나 그런 특수검사나 일부 검사애들, 정치검사애들이 아니면 대다수의 검사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그게 형사부든 특수부든 뭐 나쁜 맘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이게 다 하나의 맥락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죠. 결국은 사건 기록을 공개해서 그 사건 기록을 판단할 수 있는 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또 이것도 악용하려면 충분히 악용하는 거죠. 왜? 사건 기록을 다 공개를 했어. 공개를 하지도 않겠지만 공개를 했어. 그럼 그거를 판단할 때 또 그 판단하는 것도 A라는 애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B라는 애들이 이렇게 판단. 나쁜 맘 먹은 애들은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 수 있다. 그것도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이고 얼마나 이득에 충실한 인간들이 아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최소한 경찰 내 내부적인 감찰, 수사 감찰, 그리고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 기록을 공개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를 수사기관 내에 둬서 행정경찰에 손을 못 대게 하고, 그리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면책을 준다. 지금은 서로 경찰들 지들끼리 아는, 얼굴 알고 형님 동생하고 이런 놈들, 물론 경찰대와 비경찰대가 서로 치고받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공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다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 내부적인 감정, 경쟁, 그리고 외부적인 형태의 국가과학수사위원회에서의 그걸 가지고 감정, 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검찰의 수사도 똑같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도 똑같아야 된다.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정필승이나 조상우가 말하는, 즉 보안 수사권을 두고 아니면 뭐 이 중수청을 여기에 두든 저기에 두든 이 기본 전제가 없이는 두 놈들이 말하는 게 다 똑같은 거야. 결론은 실제 현실을 잘 모르고 현실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이제 아전인수를 하는 이 부분이라. 이게 전제가. 왜 경찰 내에서 수사관 학교가 없냐?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사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 기록을 자기들만 하는 걸로 훔치고 있다가 숨겨두고 방송 나갈 때 뭐 기회 있으면 그런 거 지들이 막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사건의 사례를 다른 수사팀들은 지적하거나 경쟁해서 저기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의 사례.
그냥 하래.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사연수원 이런 데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게 좀 부실하다는 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근데 대외적으로 안 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수사한 것도 더 치고 약점이 생기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은 이게 뭐냐? 결국은 개별 수사관의 수사 역량을 상승시키고 수사팀 자체의 결정 권한을 높여주고 그것을 최소한 과장 이상이 아니라 경찰서장에서의 수사의 어떤 결정 권한을 갖춰가고 그러니까 형사과장부터 아래에 있는 실제적인 수사관들의 하위직 실제 수사 하위직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높여주고 권한을 높여주는 대신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자체가 통제될 수 있고 오늘 징계권이나 아니면 서로 간의 견제 두 가지로 그리고 외부의 이게 세 가지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지금은 뭣도 모르는 놈들이 아니면 잘 아는 알아도 생각이 이쪽으로 가는 놈들이 마음대로 수사 방향을 뭘로 인사권으로 그리고 징계로 강 협박하고 인사권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 말하자면 수사하는 사람들의 그 성과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위에 놈들이 이걸 지들 마음대로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성과 관련된 기록 자체가 이게 제대로 하는지 평가를 못 받으니까 이게 같은 하나의 맥락이에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나오는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100% 깔끔하게 해결될 건 아니에요.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 경찰의 계급제를 없애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서 행정경찰들을 수사경찰을 차단해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줄 세우고 능력 없는 애들이 위험하니까 밑에 애들은 도망가고 사건은 쌓이고 해결이 안 되고 사건을 만들고 맘장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이걸 검찰청 법 수사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놈들도 모르고 실제로 이걸 검찰의 수사권 사법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놈들이라든가 판사놈들도 알지만은 이걸 꼭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식한 놈 모르는 놈들도 있고 이게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게 다 하나에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는 경찰의 대가리 숫자는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이 경찰을 뽑게 되면 힘 있는 놈, 경비라든가 힘 있는 놈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고 거기에 우대를 주니까.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되죠. 수사하는 애들한테 대우를 잘해주고 승진이 안 되면 돈이라도 많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분리가 안 되니까 저쪽으로 자원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가난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 자체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들이 안 오니까 명확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맥락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 국회의원 놈들이 이제는 목에 칼이 지금 바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걸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신장 씨 같은 애들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많이 이해시키고 확산을 해야죠. 근데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조상호나 정필승이 같은 어설피하는 애들만 그 조금 하는 거죠. 이런 정성호의 그 법률 보좌관이라는 그 지금에 아마 다 꿰뚫고 있는 애가 그 정도 인식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한심한 거죠. 그걸 또 대응하고 있는 그에 반대 논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극구 검사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애들도 무슨 로스쿨의 무슨 교수라든가 대부분 먹물들 아니면 대부분 검사 출신 애들 그거에 익숙한 애들 이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의 시스템이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 정필승이 같은 애들은 이게
왜 꼭 검사가 해야 돼? 이쪽이 됐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다 보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도 웃기죠. 지금 공소청 중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지금 유지가 60, 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60 정도. 근데 그들의 대부분이 소위 전문가라는 애들이 대부분 검사들의 이런 수사에 대한 것에 익숙한 어떤 시스템, 조금 더 전문가를 확대하면 어떨까요? 다른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어쨌든 좀 그게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지금 추가해서 다른 얘기지만 김어준에 대한 얘기를 김어준과 팬덤 정치, 팬덤 권력에 대한 얘기를 경향신문, 주간경향에서 한번 크게 때렸네요. 민주당과 김어준 팬덤에서는 지금 지랄지랄하고 김어준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긍정성. 근데 지금은 이미 권력화되고 그래서 저도 김어준의 방송도 여러 번 나갔고 김어준과 개인적으로 얼굴 아니 개인적으로 이제 사기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걔 방송에 여러 번 나가면서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건 김어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어준도 어쩌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지고 소위 팬덤과 김어준의 현상이다. 이제는 과제다. 김어준 현상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정치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된다. 팬덤 정치를 극복하고 아니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쯤은 기분이 나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향신문에 김어준과 관련된 팬덤 정치 관련된 팬덤 이런 거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그 경향신문에 어떻게 말이 안 들, 뭐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건강한 비판은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네. 전 비 안 옵니다, 여기는. 강릉에나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제까지 급수차, 뭐 배로 실어놔야 될지 글쎄요. 한계가 올 텐데. 아무튼 강릉 시민분들 참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